낙양의 중앙 광장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정파 연맹이 주최하는 천하무림 대회의 막이 올랐다. 광장 중앙에는 백옥으로 만든 거대한 비무대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수천 명의 무림인과 백성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았다. 화려한 비단 천막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각 문파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단상에는 무림맹주 구양천을 비롯한 정파 연맹의 거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위용은 가히 천하를 호령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후기지수들의 기량을 겨루는 자리였으나 실상은 남천파를 멸문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청운검문과 금룡문이 자신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축제였다. 10년 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새로운 질서를 과시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천하의 영웅오걸들이여, 무림맹의 집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이 자리는 정파 무림의 영광을 기리고 후세들의 재능을 가늠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첫 번째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비무대 위에는 청운검문의 대제자이자 10년 전 배신의 선봉에 섰던 청운검주 장철의 아들 장문태가 서 있었다. 장문태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준수한 외모와 당당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화려한 청색 비단 도포를 입고 허리춤에는 청운검이라 새겨진 명검을 차고 있었다. 그는 청운검문의 차세대 기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고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 중 하나였다. 남천파의 잔당이 낙양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더군 장문태가 비웃음을 머금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10년 전 쥐새끼처럼 도망쳤던 자가 이제 와서 무얼 하겠나? 역적의 후예가 감히 정파의 대회장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그가 검을 뽑아들며 허공에 휘둘렀다. 푸른 검기가 번뜩이며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다. 만약 그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당장 올라오너라. 우리 청운의 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10년 전의 역적 문파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관중석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20, 30대의 젊은 무인들이 장문태의 말에 동조하며 환호했다. 청운검문 만세. 역적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다. 하지만 50, 60세대의 원로 무인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10년 전의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남천파가 정말로 역적이었는지 아니면 누명을 쓴 것인지. 하지만 권력을 쥔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관중석 뒤편에서 한 노인 무사가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다. 저 청년은 모르는구먼. 10년 전 남천파가 얼마나 강했는지. 쉿. 조용히 하게. 요즘 세상에 남천파를 옹호하면 역적으로 몰린다네. 바로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낡은 삿갓을 쓴 사내가 관중석 뒤편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루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천으로 감긴 녹슨 검이 매달려 있었다. 얼핏 보기엔 가난한 떠돌이 무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도 확고했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길을 비켜주었고 그는 묵묵히 비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저 사람이 어제 금풍로에서 장소호를 쓰러뜨렸다던.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백운이는 비무대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무게감은 산악과도 같았다. 단상에 앉아있던 장철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게 누구신가? 장문태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제 금풍로에서 소란을 피웠다던 그 미친놈인가? 거지 행색으로 이 신성한 자리에 나타나다니. 경호대는 뭘 하는 거야? 주변의 청운검문 제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백운이는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단상을 향해 정중하게 포걸레를 올렸다. 비록 그들이 원수였지만 무림의 예의는 지켜야 했다. 이것이 스승 임장원이 가르쳤던 도리였다. 백운이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 녹슨 검을 천천히 풀어 비무대 바닥에 놓았다. 검이 배곡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다. 이 검이 울기 시작하면 너희의 가짜 명성도 끝이 날 것이다. 백운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모든 이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뭐라고? 장문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하하, 녹슨 칼조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초라한 검을. 저런 고물로 우리 청운의 명검에 도전하겠답니다. 관중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저 녹슨 검 좀 봐라. 고물상에서 주워온 거 아냐? 하지만 몇몇 원로 고수들은 백운이의 검을 주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녹슨 검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다. 검신은 비록 녹슬었지만 그 안에 서려 있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다. 좋다. 내 놈의 무례함을 용서할 수 없다. 장문태가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죽어라. 장문태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청운검법의 정수, 만천청운의 초식이었다. 푸른 검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며 수십 개의 검 그림자가 구름처럼 백운이를 덮쳐왔다. 이것은 청운검문의 절악 중 하나로 한 번에 수십 개의 검기를 만들어내는 고난도 초식이었다. 장문태는 20대의 나이에 이미 이 경지에 이른 것이다. 우와, 만천청운이다. 20, 30대의 젊은 관객들은 그 화려함에 환호했다. 푸른 검기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가히 예술이었다. 하지만 원숙한 고수들은 안색을 굳혔다. 백운이가 미동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렇게 강력한 초식이 쏟아진데도 그는 마치 미풍이 부는 것처럼 태연하게 서 있었다. 수십 개의 검 그림자가 백운이를 향해 쏟아졌다. 그 검 끝이 백운이의 가슴에 닿기 직전. 징, 맑은 금소금이 울렸다. 백운이의 발끝이 바닥에 놓인 검자루를 툭 쳤다. 너무나 가볍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녹슨 검이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백운이는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의 신형이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수십 개의 검 그림자 사이를 물 흐르듯 빠져나갔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한 고수가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백운이의 움직임은 경이로웠다. 수십 개의 검기가 사방에서 쏟아진데도 그는 마치 춤을 추듯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단 한 번도 검기에 맞지 않았고 심지어 옷자락조차 스치지 않았다. 남천 36검 제7초 백운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운의 병력. 순간 비무대 위의 공기가 찢어졌다. 백운이의 녹슨 검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푸른 뇌전이 치는 듯한 날카로운 검기가 일직선으로 뻗어나갔다. 단 한 줄기의 검기였지만 그 위력은 수십 개의 검기를 압도했다. 쾅쾅쾅쾅. 화려했던 청운의 검막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수십 개의 검 그림자가 한순간에 소멸했고 장문태의 명검은 힘없이 튕겨나가 비무대 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쾅. 명검이 박히며 배곡 바닥에 금이 갔다. 비무대 전체가 흔들렸다. 백운이의 녹슨 검 끝은 정확히 장문태의 모굴대 앞 1촌 거리에 멈춰 있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린 검기가 장문태의 목 가죽을 살짝 뱄다. 가느다란 핏줄이 흘러내렸다. 광장은 죽은 듯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관중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백운이를 바라보았다. 장문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물러간 것이다. 이럴 리가. 장문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멸문한 문파의 무공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무공은 멸하는 것이 아니다. 백운이가 차갑게 말했다. 사람이 멸하는 것이지. 무공은 전해지고 이어지고 살아남는다. 그는 검을 천천히 거두었다. 장문태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백운이가 검을 거두며 단상 위에 앉아있던 청운검주 장철을 똑바로 직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장철, 백운이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똑똑히 보아라. 내가 훔치고 짓밟았던 남천의 검이 여기 살아있다. 단상의 장철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10년 전 내 놈은 남천문을 습격하고 남천무극진경을 빼앗으려 했지. 백운이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진짜 비전은 내 놈의 손에 닿지 않았다. 내 놈이 훔친 것은 기초 검법 몇 권뿐. 그것으로 10년을 수련했건만 내 아들은 방금 3초도 버티지 못했다.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말 남천무극진경인가? 저 검법, 전설로만 들었던. 백운이는 천천히 비무대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남천파의 적통 백운이다. 10년 전 남천문이 불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온 자.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조롱은 경악으로, 경악은 이내 거대한 전율로 바뀌었다. 10년 전 사라졌던 남천의 이름이 한 청년의 검 끝에서 다시금 천하를 진동시키는 순간이었다. 무림맹주 구양천이 천천히 일어섰다. 백운희, 그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내 놈이 무엇을 원하는가? 진실입니다. 백운희가 똑바로 대답했다. 10년 전 남천파는 정말로 역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무고한 희생양이었습니까?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헛소리를. 금룡문의 조무창이 외쳤다. 남천파는 분명 마교와 내통했다. 그럼 증명하십시오. 백운이가 차갑게 말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조작되지 않은 진짜 증거를. 구양천은 잠시 침묵했다. 무림맹주 구양천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침착했다. 백운희, 그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진실을 원한다면 기회를 주지. 이 무림대회에 내가 우승한다면 10년 전의 사건을 재조사하겠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무림맹주가 직접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하지만 백운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삿갓 아래로 짙은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기회? 재조사? 백운희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인정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만든 판에서 광대 노름을 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뭐라고? 금룡문의 조무창이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감히 맹주님의 자비를 걷어차다니.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이겠지. 백운희가 녹슨 검을 천천히 검집에 꽂아 넣었다. 철컥하는 소리가 광장의 소음을 잠재웠다. 나는 오늘 이곳에 시합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통보를 하러 왔을 뿐. 백운희의 시선이 단상 위 배신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남천의 검은 돌아왔다. 그리고 10년 전 우리 문파를 찢어발긴 놈들의 목을 기억하고 있다. 재판이나 조사는 필요 없다. 내 검이 곧 법이고 남천의 깃발이 곧 증거가 될 테니까. 이 오만방자한 놈이 청운검주 장철이 참지 못하고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백운희는 이미 등을 돌린 채였다. 목을 씻고 기다려라. 흩어진 내 형제들을 모두 찾아서 돌아오는 날. 이 낙양은 남천의 깃발로 뒤덮일 것이다. 백운희가 발을 구르자 바닥의 석판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가 먼지 속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을 막으려던 무림맹의 호위 무사들은 보이지 않는 기벽에 밀려 뒷걸음질 쳤다. 잡아라. 저놈을 당장 잡아. 조무창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방금 보여준 압도적인 무위와 서늘한 살기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백운희는 그렇게 수천 명의 무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유히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대회는 엉망이 되었고 백운희가 남긴 경고만이 사람들 뇌리에 깊이 박혔다. 단상 뒤편 장철이 이를 갈며 조무창에게 속삭였다. 저놈을 살려보내면 안 되네. 놈이 흩어진 사형제들을 모으기 전에.
두 사람의 눈빛이 사리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백운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